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이 예고된 가운데 법무부가 내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외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박찬구, 이중근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사면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 여전합니다. 집중진단에서 관련 쟁점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광복절 특별 사면 논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첫 특별 사면 8.15 광복절에 단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좀 몇 분 말씀은 했는데 김태기 교수님, 자 이번에 거론되는 유력 인사들 특사 대상 네. 어떤 분들입니까? 우선 뭐 정치인으로는 뭐 이명박 전 예. 대통령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경제인으로는 이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이렇게 거론되고. 근데 그 이외에도 이제 정치인 중에서 이제 야당이죠. 예. 김경수 전 지사, 전 경남지사. 예, 그분도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인들 경우는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롯데의 신동빈 회장 뭐 예. 이런 분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과 경제인 과연 얼마나 포함이 될지 이제 내일 법무부가 사면 심사위원을 한다니까 관련 대상자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김득희 대표님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사면에 대해서 직접 뭐 언급한 내용이나 본인의 입장 이런 게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건 없고요.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처벌이 이루어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삼원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 사면의 분위기를 국무총리가 앞장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예, 있습니다.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 뭐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취지인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 사실 사면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특별 사면은 이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결정을 할 텐데 최근 이제 본인의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네. 이런 사면을 통해서 지지율을 회복하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어떤 지지율이 좀 하락한 문제랑 지금 현재 사면 복권이랑은 좀 다른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번에 사면 복권 문제를 카드를 잘 썼다 하더라도 그게 막 지지율 회복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잘 모르겠고 예. 여전히 이제 이 대통령의 어떤 특별 사면 권한이라고 하는 게 계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보통 1년에 한 번 이상 정도씩 특별 사면을 했는데 한 번 이상. 근데 그때마다 항상 뒷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잘했다고 하는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예. 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늘상 시비가 이렇게 붙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네. 지금 이번에도 이렇게 간단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뭐 지금 우리나라 경우가 이런 것 같아요. 통계청의 국민 의식 조사를 보게 되면요. 예. 국민들이 좋아하는 싫어하는 이 직업군이 나옵니다. 가장 싫어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을 가장 싫어한다. 네, 근데 그 정치인 사면 복권 문제에 대해서는 예. 이게 문제는 여야를 이게 끼워 맞춰가지고 뭐 균형 잡아야 되고 이게 예. 보통 이렇게 이 머리를 써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누구를 하더라도 별로 국민들은 별로예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반대하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여야 이쪽 정치권은 그게 막 매달릴 텐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인 사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다음 이제 경제인 이제 사면 경우에서 가지고는 예. 사실은 이제 국민들 경우가 놀랍게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업인에 대한 인식은 되게 높습니다. 뭐 저는 이제 교수지만 호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호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사면 복권하면 경제인에 대한 거부감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에 예. 정치인 사면 복권은
굉장히 이게 논란이 많아서 예. 모르긴 몰라도 대통령께서 고민은 예. 경제인보다는 아마 정치인이 더 고민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 네, 김경수 김경수 전 지사. 경남지사 예.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오히려 고민이 클 것 같다. 지금 그분들 말고도 다른 정치인들도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예, 그러니까 경우는? 뭐 지금 사면 복권에 관련된 이런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신데 정치인으로서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최경환 장관도 그렇고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최경환 전 부총리, 네, 경제부총리, 아직도 네. 그냥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석방이 된 거지 예. 아직 뭐 정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같은 뭐 그런 등등의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문제는 어떤 정치 사면은 제가 볼 때 훨씬 더 이렇게 즐겁지 않을 것 같고 경제인 부분은 조금 그래도 원칙이나 국민들한테 설명하기가 좀 편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정치인이 조금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제 일부에서는 뭐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뭔가 이 사면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금 특히 이제 뭐 거의 20%대로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반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많은데 우리 김 대표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렇게 하려면 국민 통합 사면이 돼야 되는데 국민 통합 사면. 예. 네. 지금 김 교수님 언급한 대로 정치인들 사면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쨌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고 정파적으로 호불호가 다 갈리기 때문에 뭐 누구를 한다면 누구는 싫어할 거고 예. 이 논란이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뭐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는 찬반이 좀 또 있을 거고 저희 시민사회 같은 경우에는 예. 반대를 하고 그래서 수요일 날 기자회견까지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갔다가 하는 게 민생사범이라 해가지고 민생들 그 해가지고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열릴 건데 실질적으로 국민 통합이 되려면 전체가 동의될 수 있는 균형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치인과 경제계 오너들 재벌들만 된다면 이게 어떻게 통합형이냐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을 이걸로 돌파하신다고 선택을 해서 특별 사면을 하면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예, 이런 사면으로 어떻게 지지율 돌파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반대가 많을 것이다는 게 이제 두 분의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경제인, 기업인으로 조금 저희가 논의를 좀 좁혀서 지금 가장 관심 많은 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롯데 신동률 회장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 이 경제단체에서는 이 기업인들이 좀 사면을 시켜서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해야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우리 교수님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예. 사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도 사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론조사한 거를 보게 되면요. 예. 뭐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네. 국민 3명 중에 한 2명 이상은 대부분 다 사면 복권에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 예, 걸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 경우가 뭐 어쨌든 간에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보냈고 네. 그다음 또 국민들의 생각은 상당한 부분들이 이런 말 들어가지고 정치 갑질의 어떤 희생양이라는 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 갑질. 그러니까 지금 뭐 사면 협찬을 관련된 한다든지 게 뭐 이런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서 가지고 마치 이제 이 정치는 이 경제 그리고 특히 뭐 이 기업 총수를 손아귀에 쥐어야 된다고 하는 뭐 이런 것 때문인지 제가 봐도 이 여론조사 부분이 일관되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예.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 지금 이제 경제 약간 말씀하셨는데 예. 실제로 들어가지고 이 삼성이 그래도 뭐 반도체를 가지고 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에 오자마자 평택 반도체 공장이었죠? 공장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등등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략 이제 국민들에 공감되는 그 정도의 어떤 공을 세운 걸 알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가지고 뭐 문제 이런 부분은 한번은 건너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뭐 그런 좀 콘센서스가 있는 거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관련 네. 이미 이제 형기를 마쳤지만 그렇죠. 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취업 제한 5년에 걸려 있어서 사면 복권이 되면 그 부분을 이제 풀자는 논의가 되는 바로 거죠. 그겁니다. 지금 사실 그 문제 관련돼 가지고 일각에서는 뭐 활동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는데 활동할 수 있는데 아니요. 최근에도 그것 한 얼마 됐어요. 한 2, 3주 됐나? 예.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이제 이
뭐 큰 대기업인들 예.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그걸 못 갔어요. 재판 때문에 그랬습니까? 재판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삼성 사장이 대신 참석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삼성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뭐 반도체 강국 예. 그리고 또 파운드리 부분을 지금 빨리 지금 따라잡아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려면 역시 이제 뭔가 굵직한 좀 M&A도 좀 하고 좀 그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 경우는 빠른 빠를수록 좋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이 총사령관은 지금 어디 그냥 발목이 잡혀 있으니 해결해 주는 게 낫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우리 지금 김태희 교수님은 이제 빨리 뭔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걸 좀 풀어줘야 된다는데 김대기 대표님은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아까 직접 어떤 의견을 표명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지금 표명할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14년 전에 오마이뉴스에 기고했던 글인데요. 미국은 25년이고 한국은 집행유예에다가 이제 사면이 이제 반복되는 형태에 대한 비난을 한 적이 있는데 미국은 25년, 우리는 집행유예 3년. 예. 그래서 그게 일각 3, 5, 4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징역을 3년 이상을 안 때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집행유예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유예 5년 하고 그다음에 사면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이게 공식이었는데 근데 이제 미국은 메이도프가 전 나스닥 증권거래소위원장이 폰지 사기로 인해서 지금 150년으로 오히려 형량은 늘어났거든요. 근데 우리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뭐 형량이 아시다시피 고등법원에서 준법감시위원회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까지 하시면서 형량이 오히려 깎이는 영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상 사면 상태라고 보고 경영 활동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미 사면 상태고 경영 활동에 별 제약이 없다고 본다. 예, 취업 제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취업 제한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취업 제한이 아니다라고 기각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 제한에 대해서는 지금 형태로는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수를 받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않고 예, 출근을 예. 하지 않는 사실 상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보수와 출근만 아니라면 요새 뭐 출근이 무슨 큰 제약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CEO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게 재판 때문에 못 간 것은 그 재판하고는 또 다른 삼성물산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은 계속 열리기 때문에 또 다른 예. 그런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면을 받는다 하더라도 외국에 출국을 하려면 그 재판과 일정이 맞물린다면 그건 사면과 상관없이 못 받는 형태. 이번 사면은 국정농단 관련 거니까 그 설령 사면이 되더라도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계속 진행 중이니까. 저는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번 사면을 받는 게 아니라 어차피 취업 제한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제 활동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권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이 결론이 나고 나서 같이 일괄 사면 받는 게 개인한데도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 신동민 회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면이 이재용 회장이 취업 제한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한다면 별 무리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무슨 말을 하냐면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있을 때 10만 전자까지 갔거든요. 그 가석방으로 나오시고 나서 6만 전자로 이건 세계적 흐름 때문에 떨어진 거였는데 이분이 감옥에 갔을 때마다 위기론을 조성을 했지만 오히려 주가는 내려가지 않고 전문경영인 체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삼성이 그냥 올라가든가 아니면 방어하는 수준으로 끝났기 때문에 삼성의 위기론을 제기하면서 사면을 해야 된다는 것들은 저는 사실 위기론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에 뭐 이재용 신동민 회장뿐만 아니라 박창구 금호 석유 회장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까지 경영계에서는 일괄 사면을 지금 경제 위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코로나 국면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원칙을 지킨 게 경제인 사면과 정치인인 사면에 대해서 완벽하게 100점은 줄 수 없지만 나름 원칙을 지키면서 사면을 아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자신의 원칙을 지킨 게 있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본다면 이 두 분을 사면을 해준다면
모순적 관계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모순적 관계다. 예. 본인들이 다 수사하고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군다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수사권 조정할 때 검수 완박할 때 부정부패 재발 범죄 수사는 검찰만이 할 수 있고 경찰은 수준이 떨어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형량도 낮게 떨어진 회장에 대해서 가석방 해주고 가석방 이후에 경영권 제한도 없이 취업 제한이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사면까지 이어진다면 재벌들 열심히 수사해서 기소하면 뭐 하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354 법칙은 깨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다른 형태로 유용하게 있다 이렇게 세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354 법칙 많이 들어봤는데 3년 그 얘기도 많이 5년의 하죠. 집행유예 그다음에 사면 이제 사실 좀 깨졌는데 여튼 법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형기를 다 마쳤기 때문에 현재는 5년의 취업 제한에 걸려는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사면 복권되면 다 그렇습니다.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인데 지금 뭐 활동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는 이제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 문제의 경우가 아주 엄격하게 되게 되면 사면 복권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하나 예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반대는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진 않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정치권에서 그 난도질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파생적인 문제도 많다는 게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실은 참 반도체가 그래도 대한민국 지금 그래도 조금 뭐 좀 살려주는 이런 느낌인데 지금 힘을 진짜 쏟아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지고 뭔가 우리가 지금 특히 그 파운드리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을 추격하는 이 부분 반드시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 삼성 경우는 그래도 다른 지금 이 그룹보다는 좀 나은 편이 말이죠. 삼성의 특징이 일자리 창출이 다른 그룹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람 채용이 고용 사람 채용이 훨씬 더 많이 하고 많아요. 있다. 예. 얼마 전에도 뭐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제 통계 발표한 거 봤더니 역시 거기는 일자리 늘린다면 늘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 부분도 사실은 다른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국내 예를 들어 평택 공장에 무슨 뭐 P1, P2, P3, P5까지 쭉 깔로 이렇게 지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조금 이런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조금 늘려야 되고 고용도 해야 되고 투자도 늘리는 데는 이런 어떤 기업 대기업의 종수의 어떤 결단이 중요해서 경제적으로 보면 사면이 불가피하다, 필요하다. 비록 법치와 공개에 조금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런 필요성은 우리 김 대표님 인정?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게요. 전혀 동의 안 해요? 옥중 경영도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변호사들에서 매일 면회받으면서 옥중 결제까지 하셨던 분들인데 예. 사실 지금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본다면 부회장 입장으로 좁혀서 본다면 예. 본인이 이제 자기 자식들에게도 삼성을 안 물려주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럼 저는 이참에 전문 경영인 체제로 해서 삼성 반도체가 위기라면 그분들이 전문 경영인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밑바닥을 깔아주시면 되고 정급하면 네덜란드도 갔다 오셨잖아요. 정급할 때는 본인이 미국도 가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는 거고 아니면 전문 경영인들이 할 수 있는 밑자락들을 깔아주시면 된다고 보는데 아니 그게 꼭 단순히 취업 제한을 풀어가지고 출근을 해서 해야 될 문제는 오히려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 경제단체는 여튼 활동에 좀 반경을 넓히고 뭔가 조금이라도 장애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사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걸 주장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요즘에 그 2030년인가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재계 총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럴 때 좀 필요하다. 그걸 간곡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그럼 뭐 경제단체는 뭐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특히 이제 삼성 경우가 다른 그룹과의 어떤 차이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냥 뭐 하나의 재벌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데랑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삼성이 좀 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기여를 해주기를 원하니까 뭐 이런 이야기 나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제단체는 사실 굉장히 좀 정치나 이런 데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해의식. 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뭐 이렇게 기업이 적폐의 대상으로 몰려가지고 아주 홍역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경제인들 너무 사기가 떨어져 있고 지금 뭔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 지금 뭐 글로벌
뭐 경제 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런 국면에 있어 가지고 기업이 치고 나가려는 나라면 좀 그 대통령이 좀 화끈한 그런 사면 복권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이 기업 총수, 대기업 총수들의 특별 사면이 좀 있었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 사면의 효과로 경제가 발전했다라고는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희 대통령, 이건희 전 삼성 회장 같은 경우에는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원포인트 사면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본인 혼자만. 이명박 대통령 전 예, 이명박 때죠? 대통령 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정몽구 회장님도 사면 받았고 하나의 김성현 회장님도 사면 복권을 받았고 최태원 회장님도 받았고 2016년에는 이재현 CJ 회장도 사면 복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까지 오면서 다 받았던데 이 사면들이 저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사면이 여기에 불렀던 분에서 2번씩이나 사면 받으신 분이 계세요. 한 번이 아니라. 아, 지금 그 회장 예, 중에서.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면으로 봐주기가 계속 시작한다면 내가 무슨 범죄를 재벌 범죄를 이룬다 하더라도 나는 얕은 형량에 그다음에 가석방에 나와서 사면까지 이어지는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과연 예방 효과가 재벌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의 능력이라면 굳이 이 취업전에 요리조리 지금 잘 피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영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저기 출근만 안 하고 전화나 메일이나 여러 가지로 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에 있는 분들한테 매번 출국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들은 법무부가 바로바로 지금 승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다 전화로 어차피 경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들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분들 이렇게 사면 복권 이야기했을 때마다 사면을 했을 때마다 다들 이야기 나온 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경제가 위기이기 때문에 이걸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거였는데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줄 건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문이 들고 있고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나마 좀 지켰던 편이었죠. 그나마 지켰던 편이었는데 이번에 이재용 회장 이거뿐만 아니고 다 밑에급 전혀 경제활동에 저는 도움도 안 될 수 있는 분들조차도 경영계에서는 다들 사면 전 총수라는 이름으로 사면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슨 무더기로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예, 무더기로. 유죄를 확정받았던 집행유예에 있는 아니면 석방을 만료하셨던 분들조차 이참에 완전히 바겐세일 하듯이 이재용 회장의 사면에 다 걸어서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 옥석은 가려가지고 해달라 이거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갈려야 되는데 경제인이라는 이유로 재벌 오너라는 이유로 묻지마 사면이 된다면 과연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까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이제 경제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에도 좀 많은 분들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그걸 한 패키지로 묶어서 하는 것보다 조금 제대로 좀 가려서 옥석을 가려달라는 게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의 주장이신데 그렇게 좀 무더기 사면을 좀 기업인 재계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모양이죠. 아무래도 이제 경제단체의 경우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로비단체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재벌 총수들 좀 도와줘야지 자기네들도 어떻게 보면 존재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결국 대통령적 권한인데요. 제가 볼 때 대통령은 아마 그 고민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 무더기로 그러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그 나름대로 뭐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뭐 여기서 누구까지는 되냐 안 되냐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거기도 사면 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내일 아마, 이제 법무부에서 내일 하는 한답니다. 거죠. 그래서 뭐 다룰려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걱정하듯이 막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역대 기업 총수들의 사면 어떤 정당성, 타당성,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뭐 좀 머리에 남는 분으로 꼽는다라면 최근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죠. 어쨌든 간에 사실 그때 SK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면 복권 딱 된 다음에 운이 참 좋았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반도체 인수하면서 SK가 확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이제 옥살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뭐 수양도 하고 한 건지 어떤 뭔가 내공이 좀 생겨서 그런 건지
어떤 SK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CJ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현 회장. 네, 그것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회의가. 근데 거기도 어떻게 된 게 그분 또 갔다 나온 다음에 아니 CJ에서 만드는 무슨 식품이 K푸드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전 세계에서 엄청 팔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이제 뭐 K무비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CJ 그쪽 작품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그 부분을 야 그럼 그게 다 사면 복권의 효과란 말이냐라고 이제 그걸 뭐 우리가 인과관계를 짓는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분들 경우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혜택 받은 거죠. 혜택 받아가지고 그만큼 기여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부가 이제 사면 내일 심사위원회를 하고 또 이제 국무위원을 해봐야 최종적으로 누가 포함이 될지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신동빈 롯데 회장이 포함될 경우 정부 나름대로 왜 불가피하게 어떤 사면의 필요성 명분을 좀 국민들한테 설명을 잘 해야 될 테고 해당 기업대로 뭔가 보답이라고 하면 좀 합니다만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설명을 잘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사면이 이루어지고 나서 기업들이 뭐 투자를 늘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사면 전에 투자를 늘린다든 저는 이걸 어떻게 보면 옛날 조선시대에 있었던 매간매직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사면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여반들을 활용하는 것들. 그러니까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정말 국민들과 같이 있는 노동자들을 생각해서 직원들을 생각하셔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마치 이 사면에 보답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뭐 거래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메가매직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사면을 대가를 노리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저간의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무관하게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하면서 사실상 이런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한 뼈를 깎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 같은 경우 저는 긍정적으로 하는 게 내대에서는 이제 경영권을 넘기지 않겠다, 세습하지 않겠다는 점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효과들을 보이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설명과 설득을 해주시는 게 저는 만약에 사면이 된다면 물론 저희들은 반대하겠지만 그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사면의 결정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휴가지에서 나와서 휴가를 마치고 와서 뭔가 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뭐 국민들한테 좀 명분과 설명이 좀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법치와 공정에 대한 본인의 상징이었는데 네. 어떻게 그걸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정치인 부분이 더 골치 아플 것 같고요. 정치인들. 네. 경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나름대로 예. 이 여론이나 그다음에 그 문제가 됐던 그렇던 데 대해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약간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경제적인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예. 숫자가 있어요. 근데 이 정치인 이쪽 부분은 정말 이 여야로 정말 흔한 말로 통합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직접 본인한테 이제 압박이 지금 올 거로 보이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예.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경남지사. 문제가 제일 지금 정치인 사면 복권은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인에 다시 한번 조금 초점을 맞춰서 시민사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시라고 했죠? 이제 내일 사면을 저희는 그 인쇄를 대통령, 하는데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요일 날 수요일? 반대 기자회견을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이제 결정을 할 거니까 그래서 반대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상 이건희 회장에서 아들도 또 사면 받는 거지 않았습니까?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 시청자들 보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이분이 경영활동에 있어서의 경영을 하시라는 거죠. 취업자원에 걸려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들인데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의 위기를 위해서 위기론을 가지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 가지는 분야에 투자를 하면서 만약에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사면에 대해서 지지하는 여론들이 높지만 이게 잘못 이미지가 형성이 됐다 보면 오히려 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부담이겠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한테도 충분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관된 원칙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된다. 거기서는 재벌도 그다음에 중국집 점원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이 2008년도에 봤을 때 중국집 점원은 70만 원만 훔쳤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이 되어서 기소가 되고 재벌들은 다 집행유예로 빠져나오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조금은 나아졌지만요. 윤석열 대통령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특별 사면이라는 참 골치 아픈 과제를 앞두고 있네요. 잘 해결해서 어떤 국민 통합도 이루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광복절 특별 사면 관한 논란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